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은 처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멤버십 구매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저는 필라델피아 성을 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호기롭게 사야지 했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필라델피아 성을 안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먹으려고 저 배구 저 빠르게 그냥 하나 쓱 하길래 뭐 엮어가지 하다가 세르비아 언더였나? 126점 언더 가고 그냥 양키스 승, 그 다음에 저 뭐야 미러키 승,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승을 싹 샀어요. 세 개 맞아져 있네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디트로이트도 또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어 실책 하나였죠. 실책 하나에 이제 아웃카운트 한 개 못 늘리면서 결국에 랭겔리어스 타석에 들어서게 맞는 것부터 잘못됐었어. 그러면서 스쿠발이 이제 말홈런을 쳐맞았죠. 3대 1을 못 지키고 무사 만루에서 삼진으로 정말 잘 돌렸는데 결국 마지막 그 끝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랭겔리어스란 벽을 넘지 못하면서 스쿠발이 자연재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어제 터진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자연재해가 맞죠. 사실 자연재해가 맞는 거고 감사합니다 형님 보여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가타부터 할 건 없으니까 스쿠발 똥배 터진 거는 뭐 다 터진 날인 건데 뭐. 오늘 또 좋은 결과 좀 있기를 바라보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로 첫 번째 경기 볼티모어 보스턴 경기입니다. 어제 이제 언더 받으렸던 경기였는데 언더 났었습니다. 4대3으로 보스턴 역배까지도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경기가 흘러갔었는데 그게 오늘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결국 어제 보스턴이 그렇게 많은 불펜 투수들을 투입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피츠가 생각 이상으로 좀 더 잘 던져주면서 저는 3이닝을 봤어요. 근데 이제 1이닝을 더 쳐줬고 거기에다가 전 1이닝씩 뭐 다 쓸 줄 알았는데 스티븐 마츠 나와가지고 2이닝 챙겨주니까 필승조 위들락 체프머 마무리 이렇게만 쓰면서 보스턴이 마무리 경기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까지도 영향 끼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투수를 생각 이상으로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올리터 대 브래디시인데 브래디시가 드디어 복귀를 합니다. 정말 부상 기간이 길었고 이제 복귀전을 치르게 되는데 꽤나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리앱 등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A부터 시작해서 더블 A 그리고 이 트리플 A에서 4경기 리앱 등판했는데 성적 자체만 놓고 보면 딱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 몸 자체는 완전히 올라왔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게 뭐 커브도 83마일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더도 뭐 80마일 후반대 형성되면서 나쁘지 않고 포심 싱커도 최대 96마일 보통 한 94마일에서 5마일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브래디시가 부상 당하기 이전에 보여줬었던 그 근사치 수준에서 충분한 이 어느 정도의 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보스턴을 상대로 사실 투구수 자체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가장 전성기 때가 2년 차인가 그때인데 그때 12승인가 챙기면서 이제 브리디시가 호투를 볼티모어의 마운드를 또 책임져 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이 스토프 자체가 또 나오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이닝을 또 책임지면서도 그걸 버틸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올리터의 체인지업에 이 볼티모어 타선이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양 팀의 불펜들의 성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볼티모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 볼티모어가 투수 운영 자체를 꽤나 타이트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든 이기든 간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타이트하게 운영했을 때 뭐 마틴이라든지 저 아니면은 누구야 지금 카노가 좀 부진하고 있죠. 아니 지금 제일 잘하는 게 아킨 정도일 건데 걔네들이 나오는 그림을 좀 더 그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뭐지? 나머지 투수들에 대해서 성적이 안 좋아요. 이게 제가 잠깐 찾아보면은 진짜 쓰레기였던 게 어제 제가 보스턴 역배를 봤던 이유가 얘네들 불펜 나머지 애들 성적이 지금 꼬라박고 있을 거거든요. 얘들이 선발로 버티는 축구 그 야구를 하지 나머지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버우먼도 삽질하고 있고 아킨 잘하고 있죠. 지금 포비친 선발이고 카노 삽질하고 있고 디트리겐즈도 삽질하고 있고
마틴 어제 나왔고 소드. 아, 생각보다 성적이 조금 안 맞춰줄 것 같다란 말입니다. 얘도. 그래서 브래디시가 이닝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뒷심에서 이 손해를 보는 쪽은 이 보스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볼티모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경기는 선발에서 부상 복귀 전 선수의 기량만을 믿고 이거를 갖다 박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보스턴 승이 오늘도 정배 나온 거 납득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브래디시가 5이닝까지는 어떻게든 해줄 것 같아요. 그 구위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볼티모어도 나름 부상 당하기 전에 정말 기대했던 유망주였고 그래서 오늘도 9.5점의 기준점이 주어진다면 저는 언더를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의 보스턴 승 오늘도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이제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좀 심플하게 오늘 좀 방송이 늦어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그 메식 때 이제 바즈 나왔습니다. 저번에 이제 애리조단을 상대로 등판해가지고 7이닝인가 6이닝 2실점 1실점 피칭을 하면서 승투수 요건을 만족시켰던 마식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마무리에서 결국 이 스미스가 구리엘 주니어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연장 가갖고 연장에서 패배를 했던 경기를 했었죠. 노 디시전으로 결국 끝나고 말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세 개의 공에 대해서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했던 스토프 이상으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체인지업은 제가 충분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생각 이상으로 직구의 이 파워가 나쁘지 않았다. 96마일, 5마일 정도 뭐 최대 96마일, 보통 95, 4마일 정도 뽑았었는데 그 이제 파워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몸쪽으로 찌르는 공도 바깥쪽으로 이제 좌타자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에서도 위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게 그암 앵글이라고 하죠. 팔각도에서 나오는 그 이 특유의 이제 직구 모먼트가 상대를 속이기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지금 템파베이 타선이 무섭거든요. 굉장히 빡셉니다. 어제도 혼자 쳤지만 템파베이 타선이 지금 생각 이상으로 지표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뭐 김하성이 못 치고 있는데 유격수 하나 끌어와가지고 또 걔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얀디 디아즈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타자들이 훨씬 더 잘 쳐주면서 템파베이 타선이 훨씬 살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얘네를 막을 수 있냐 없냐가 오늘 관건이에요. 결국 여러분들도 오늘 벼르고 있는 게 이게 템파베이 승 가야 되냐 언더 가야 되냐 둘 중 하나 고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일단 언더를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만 정배당 볼 수 없는 타격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까지도 가장 리그에서 타격이 안 좋은 팀 중 한 팀을 뽑자면은 클리블랜드 이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타격감이 안 좋은 상황에 바즈가 저번 경기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그렇게 홈런 쇼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클리블랜드의 타선에 그 정도의 파워력을 보이면서 바즈를 압박할 수 있는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바즈가 홈런 때문에 저는 우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지금 바즈는 경기마다 지금 홈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중심에는 역시나 호세 라미레즈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그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어제 세이모어를 선발로 꺼내갖고 이제 클리브랜드 못 쳤죠. 근데 세이모어가 빠진 템파베이 불펜진은 이 불안 요소가 사라집니다. 세이모가 어제 무실점 피칭을 할 때는 말이 안 됐는데 그게 불펜에서 걔가 나왔을 때는 진짜 실점을 각오를 해야 되는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즈가 지금 바즈 뒤에 뒷심 자체에서도 템파베이가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 클리블랜드도 오늘 하루 쉬고 경기를 하는 어제 이제 개 털리면서 불펜들이 하루 쉬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필승조급 자원들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비빌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더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경기 그냥 게리스 스미스 나오는 양상의 예상을 하면서 클리블랜드 뒷심 받쳐주고 메시 홈에서 홈 데뷔전이거든요. 여기에서 오늘 또 부모님도 다 오셔가지고 경기할 텐데 저번에도 데뷔전에도 왔었지만 애리조나 원정에 오늘도 와서 홈에서 또 응원하실 텐데 첫 승 한번 노려보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로만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단 메식이 승리하기가 어려워 보일 만큼
클리블랜드의 타선 분위기가 많이 좋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일드랩 덱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샌디 알칸타라님이 이 애틀랜타에게 이번 시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와일드랩은 마이애미 상대로 한번 던졌었죠. 근데 얘들이 던졌었는데 그때 당시 더블헤더 경기였습니다. 둘 다 이제 현지 시간 8월 9일인가 그때 경기에 이제 등판을 했었는데 같은 매치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로테이션상 또 이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이 샌디 알칸타라가 홈에서 던진다는 게 이제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샌디 알칸타라가 실제로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2승 6패를 기록하면서 11경기 8.03의 ERA를 기록하고 피안타율 3할 5리가 기록되고 있는데 홈에서는 14경기 5승 5패 4.76 뭐 좋은 성적은 아니죠. 하지만 피안타율만 따지더라도 2할 3푼 1리까지 무려 7푼 4리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WHIP도 1.16밖에 안 나면서 이 갭 차이가 0.5 이상의 차이가 날 만큼 정말 많은 이 홈과 원정의 기복이 보이고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 샌디 알칸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홈 경기를 치르게 되면은 확실히 샌디 알칸타라가 조금 더 안정적인 피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져가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상대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까지 했었고 샌디 알칸타라가 다시 8월달 초반에 있었던 부진을 이겨내고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8월달 부진했던 두 경기 중 한 경기가 애틀랜타 상대로 4볼넷 2피 홈런 경기를 했었던 경기였었고 직전 경기도 세인트루이스에게 또 홈런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오늘도 장타에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와일드랩이 지금 너무나도 완벽한 피칭을 하면서 0점대 ERA를 유지하고 4승 0패라는 이 성적을 가져가는 와중에 오늘도 이 장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 경기를 언더를 봤던 이유 자체는 뭐였냐면 스트라이더가 계속 털리는 와중에 있었던 부진 자체는 홈런이 있었는데 이 피홈런을 기록할 만한 건덕지가 마이애미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양 팀이 서로 홈런을 하나씩 주고받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에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이제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홈런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한 경기를 펼쳤었고 이 마이애미는 스타워즈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홈런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만한 자원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경기의 좀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와일드랩은 홈런을 안 맞겠죠. 근데 샌디 알칸타라는 결국 홈런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 프로파, 해리스 2세, 아쿠냐 주니어, 올슨 이 라인업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오늘도 애틀랜타가 그 부분에서 앞서 나가게 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고 불펜에서 어제 스트라이더의 7이닝 피칭과 존슨의 1이닝만으로 경기가 끝났다 보니 뒷심 받쳐줄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제는 마이애미가 그렇게 이기게 되었습니다만 오늘은 애틀랜타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언더게임 봐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왜? 마이애미도 어제 경기 역전승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불펜 소모 크지 않았었고 샌디 알칸타라 충분히 6이닝 이상 쳐줄 수 있는 기량 보여주고 있는 홈 경기력이고 여기에서 양팀의 7.5의 기준점 납득되면서도 그보다 점수 안 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요까지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경기를 제외하고 볼티모어와 이 마이애미의 경기 이 두 개의 매치업은 어제 경기와 경기 양상이 좀 꽤나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더 게임 보는데 당연히 이 승패는 좀 바뀌어서 애틀랜타가 반격을 한번 하지 않을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양키스 대 이 워싱턴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미친놈이 볼넷을 갖다 5개씩 내주는데도 실점을 1점밖에 안 하고 막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 경기 내용 때문에 분석 자체가 너무나도 까다로워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볼넷을 최소 3개 이상을 일단 깔고 가야 돼요. 볼넷으로 깔고 가는데 그거를 이제 워싱턴이 기회를 살릴 수 있냐 없냐를 이제 가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도 예측을 사실 오늘도 그냥 툭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똥배니까. 저도 표에 그냥 양키스 승을 써놨어요. 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양키스 승 써놨습니다. 해외 구매율도 이미 90%를 넘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양키스에 몰리고 있는데 고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불안한 것도 인정입니다. 이걸 양키스가 살려야겠죠. 좌투수 상대로도 최근에 좌투 성적만 보더라도 이 코디 벨린저, 그 다음에 라이스, 스탠튼, 그 다음에 아메드 로사리오 얘네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좌투수 공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키스예요. 거기다 고어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재군 안쪽까지 겹쳐버리면 오늘 워싱턴 불펜진에 올라가고 개판 털리고 고어도 길게 못 던지다 보니까 그 불펜 실점 더 비중 커지는 거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양키스가 이게 이기는 그림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려지는 이 시나리오 상의 그냥 결과고요. 이 워싱턴 자체만으로도 길이 그냥 스스로 자멸하면서 양키스도 무너지는 경기 양상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길의 피칭이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볼넷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구 이닝이 길지 못하다라는 거, 이닝 히터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 양키스도 불펜 소모가 커진다라는 거 가늠 이제 예상을 해야 될 거고, 어제 이제 막판에 그렇게 워싱턴한테 분위기를 내주면서 10대 0의 스코어를 갖다가 이 추격하게 허용하게 이 타격을 허용하고 경기를 마무리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나도 조금 이 정황상 좀 안 좋게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8.5점이 주어졌다면 이건 차라리 오버로 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라고 보면서도 결국에는 길이 그렇게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볼넷을 갖다가 5개씩 쳐주는데 안타 4개 맞고 자책점 1점만 허용하고 이런 식의 경기를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도 5.1이닝 동안 볼넷 3개 내주고 1실점 경기하고 있고, 지금 이 실점 수준이 이 얘네가 보여주는 커맨드 수준을 조금 너무 상회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로서도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양키스 승밖에 줄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볼넷 수치는 정말 안 좋은 투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보여주는 그 피안타율과 실질적인 지금 실점 수준을 따지고 봤을 때는 양키스 승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접근하게 됐을 때 양키스 승이 맞다라는 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양키스 승을 써놨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야구인으로서 야구를 봤을 때, 야구를 야구로서 바라봤을 때 이 길은 쓰레기입니다. 얘는 진짜 올라오면 항상 불안한 선수고, 이제 언제든 아직 대기만성형이라는 말이 안 풀렸을 만큼 그냥 아직까지 그냥 꽃봉오리 같은 그런 느낌의 아직까지는 가치 효용성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세이버 매트리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길이 오늘도 이제 볼넷을 내준다고 한들 양키스의 타선 지표가 고에 이제 볼넷을 똑같이 내준다고 한다면은 워싱턴의 지표를 씹어 먹고 리드를 해주면서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는 양키스가 그 리드를 지키면서 점수를 벌리든 지키든 어쨌든 이기는 경기가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적인 접근에서의 이 경기의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표 구매하신 분들께도 아시겠지만 양키스 승 써놓고 일단 활용 안 했습니다. 조합에도 들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야구인으로서 야구로 바라보는 시선과 분석적인 부분이 조금은 불안 요소가 좀 갈린다라는 점에서 배제했다라는 거 좀 참고 많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론토랑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오늘 일방적으로 토론토 쪽으로 조금 배당이 좀 내려앉아 있는 경기죠. 배시시 원정이 아니라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 얻게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배시시 성적 보시면은 홈에서 14경기 8승 0패 2.73의 ERA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13경기 중 12경기 선발해서 3승 7패로 6.10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시시 저번 경기에 이 피츠버그를 상대로 참 억울한 경기를 했어요. 삼진 10개 잡으면서 정말 호투를 해줬는데 타선에서 당시 게레로 주니어가 빠지게 되고 이제 조금 그때 당시 스프링어의 솔로 홈런을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삽질을 많이 하면서 당시 이제 컬크였었죠. 컬크가 삼진 중요한 순간에 득점권 상황에서 중요한 순간에 삼진 2개 병살타 하나로 4번 타자를 출전해가지고 개판치면서 이 배시스를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아쉽게도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었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오늘 홈 경기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시스 홈에서 최근에 4사구가 4개 이상씩 나오면서 지금 불안한 피칭의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도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토론토가 지금 게레로 주니어가 그렇게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고 1회부터 개판 털면서 조라이언을 갖다가 박살을 내버린 게 토론토 타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사실 이거 오버 털어야 되는 게 맞고 토론토 승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배시시 자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를 하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이 경기가 좀 많이 불안해요.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불안하고, 실제로 현재 이
해외 제가 유료로 멤버십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구매 이제 트리거, 배팅업체 트리거에서도 이거는 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전체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도 있고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도 있겠죠. 그 적자 보고 있는 업체도 포함해서 총 5번의 트리거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미네소타 승이 3번, 토론토가 2번으로 미네소타 쪽에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5개의 업체 중에 딱 한 곳만 수익을 보고 있는 업체인데, 벳365 뉴저지 지부에서 미네소타 승을 구매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이번 시즌에 2025년에 MLB를 구매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그널이 걸려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더해지면은 사실 조금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분석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미네소타 뭐 불펜에서도 다 셀러 돼가지고 다 팔아넘기고 없고, 근데 벅스턴 말고 사실상 제대로 된 타격하고 있는 선수 없고, 그나마 지금 데뷔시켜가지고 좀 잘 써먹고 있는 게 이 그 카세 얘죠. 얘를 좀 잘 써먹고 있는 건데, 어, 쟤 하나 가지고 그게 완전히 이제 전력의 누수가 완전히 상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토론토가 게레로 주니어 복귀하고 이제 라인업 구축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토론토 승의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것도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토론토 승을 예상합니다만, 제가 조합표에는 이 경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매츠 대 필라델피아. 저는 과감하게 어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승을 조금 예상을 했었습니다.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과정에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구 흔들리고 처맞고 하더니 한 번에 비기니 허용하면서 개판 털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4회부터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산체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쓰레기 새끼 로마노, 최근에도 그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또 올라와가지고 그냥 좀 얌전히 좀 막아주면 될 건데 개 털리고 이제 홈런 맞고 세게 홈런 맞고 토렌스였나? 그러고 이제 게임이 갔죠. 그냥 완전히. 매츠가 지금 양키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홈런 생산을 하고 있을 만큼 미친 듯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자완 매치요. 어제 산체스도 자완이었었고 이제 머나야, 이제 루자르도도 자완인데 매치가 오늘도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막강한 타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 않은 경기는 필라델피아를 할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불펜 운영에 있어서 매치가 이제 오늘 경기 이제 또 힘을 못 쓰는 경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좀 아껴놨죠. 어제 로버트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던지는 로마노 로스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컬커링, 스트람, 그 다음에 알바라도,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마무리 듀랑까지 다 쓰는 경기가 될 거고, 매치 같은 경우도 어제 그냥 센가 4이닝 던진 다음에 깔끔하게 1이닝씩 이제 로저스, 라일리, 헤슬리, 스타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디아즈를 제외하고 헤슬리 연투를 시키든 안 시키든 모르겠습니다만 필승조급 자원들의 활약은 오늘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이제 선발 투수에서 그럼 누가 리드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드를 하는 쪽이 오늘 이제 이 경기를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필라델피아 정배받은 거 전혀 의미가 없다. 해외에서도 실제로 이미 뉴욕 매치 정배당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자체도 지금 매치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기가 된다면 결국 이게 매치가 이긴다는 것 자체가 루자르도 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8.5점 기준점에서는 이것도 오버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매치의 타선이 지표가 지금 넘사벽입니다. 거의 전성기 때, 그러니까 6월 말부터 7월 때까지 보여줬던 이 미러키가 보여줬던 그때 타격 지표가 지금 매치의 타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정배당 받았다고 갈 수 있는 경기 아니고요. 루자르도만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냥 오버를 까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보자.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됐나? 지금 해외에서 머니라인에서 근데 필라델피아의 승에 대해서 구매율이
90%, 8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제가 표에 좀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매치의 승에 오히려 조금 안 걸리고 있고 필라델피아 쪽으로 몰리고 있네요. 네, 좀 몰리고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받으신 분들께는 좀 착오되는 10% 있는데 90%입니다. 90%. 예, 필라델피아 쪽으로 구매는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삭스 대 캔자스시티. 놀랍습니다. 화이트삭스 진짜로 자완 상대로 그렇게 약한 모습 이제 강한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강한 모습 살려내면서 어제 경기 1회부터 앞서 나가는 타격으로 그냥 7대 0으로 그냥 캔자스시티를 찍어 눌렀습니다. 이 쉐인 스미스가 잘 던질 거는 알았는데 이 화이트삭스가 이렇게 털어줄 줄은 몰랐죠. 저도 이제 어제 그래서 이 경기를 언더를 예상을 했던 경기였습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화이트삭스 타선은 더 매서웠다. 근데 이 지표가 저는 그래 반짝인 줄 알았어요. 반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실제로 지난 7일 동안 타격 지표 3일 동안 타격 지표는 리그 전체의 3위 수준이고요. 리그 이제 7일 동안 지표를 따지고 보더라도 리그 2위 수준으로 지금 미친 듯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매츠가 유일하게 최근 일주일 동안에 7경기 치르면서 3할 5리로 3할을 돌파한 팀이고요. 그 다음으로 6경기 치른 화이트삭스가 2할 9푼 6리로 리그 전체 타율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OPS는 떨어져요. 왜? 이게 그 슬러그 수치에서 좀 많이 밀리거든요. 홈런 자체는 사실 매츠나 아니면은 뭐 양키스라든지 이런 애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OPS는 리그 타율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음에도 0.82채 안 됩니다. 그만큼 장타보다는 똑딱이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오늘도 로렌즈인데 페레즈 지금 좌투수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좌투 상대로 지금 이 캔자스시티 타선에 타격이 되고 있는 선수가 이 바위쭈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의 선수들 중에서는 그나마 공략을 하고 있다고 뽑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리처,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칸티노 요 두 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말고는 나머지 투수 타자들도 좌투 상대 성적이 꽤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화이트삭스 타선에 다 한번 참교육을 다시 시켜주기에는 그나마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이트삭스의 타선에 타격을 보더라도 홈런을 담당하고 있는 게 몽고메리입니다. 몽고메리고 타율을 담당하고 있는 게 쿠에로, 그 다음에 루로주, 터크먼, 그 다음에 바르가스, 베네텐디거든요. 미드까지.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홈런을 담당해준 소사가 최근에 죽고 있는데도 이게 역할 치환이 되면서 지금 오히려 다른 타자들이 해줘가지고 점수가 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로렌젠 페레즈 사실 이 캔자스시티는 너무 바위주의 꾸준한 활약 때문에 언제든지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이렇게 불펜들의 활약까지 나오면서 화이트삭스가 무실점 경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화이트삭스가 그냥 점수를 보태준다고 생각을 하고 캔자스시티가 점수를 낼 거 좀 고려를 하면은 8.5 기준에서 오버가 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저는 의외로 이 경기가 지금의 캔자스시티의 타격 추세를 따지고 본다면 이게 또 화이트삭스가 한번 일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화이트삭스 역배까지도 보면서도 오버 경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버가 나려면은 화삭이 이겨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배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또 오늘까지도 화삭이 위닝을 잡고 그 다음 경기에서 좀 캔자스 시티가 좀 전력을 다해서 이걸 찍어 누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볼 만하다. 물론 뭐 역배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화이트삭스의 타선 추세를 본다면 불펜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버로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좀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미즈로스키가 나오고 파트가 나오는데 이거 미즈로스키 구위만 믿고 그냥 이거 승 갔다가는 목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얘가 제구가 되는 선수라는 것을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순간까지 와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이제는. 그래서 언제든지 커맨드가 흔들릴 수 있고 주자가 출루했을 때 특히나 이제 마운드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커맨드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애리조나 타선은 그거를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 알고도 활용을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 공 많이 보려고 할 거고 최대한 길게 이 싸움을 끌어가지고 출루를 만들어서 계속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고 안 되면은 또 주자 쌓이면서 말루 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지 혼자서 와일드 피치 나오던 폭 실투 나오던 아니면은 또 처맞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혼자 팍팍거리고 있던 뭐 그런 식으로 또 무너질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 경기입니다. 아직은 어린 선수라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데뷔 이후 한 세네 경기 동안 보여준 지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제 미즈로스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의심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트를 상대로 밀러키가 타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략은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미러키가 점수 내는 거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가능성은 또 높아지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제보다 후반에 가서 점수 더 많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러키가. 그리고 애리조나도 초반에 미즈롤스키 상대로 공략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처럼 그냥 양 팀이 비기닝 한 번에 점수가 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오늘 점수를 나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특히 그래도 미러키가 이기지 않을까 싶긴 한 거는 결국 파트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타격 지표에 있어서 분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구종별로 따져보더라도 파트의 공에 대해서 이렇게 타선이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 과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서 6명 조금 더 이제 자비롭게 보면 7명 정도가 파트의 공을 공략할 수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러키가 얘가 실책하는 수준의 실점을 조금 더 상쇄시켜주고 그래도 이겨먹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러키 승오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인데 어제 피츠버그는 아쉽게도 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켈러도 당연히 기량 자체에서 의심을 좀 해야 되는 선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인트루이스의 지금의 불펜진 성적과 피츠버그의 불펜진 성적 플러스 타격 지표를 고려를 하면은 지금의 피츠버그는 이거 세인트루이스에게 어제 졌던 수모를 한번 갚아줄 수 있다라는 지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5회였죠. 한번 개털리면서 경기가 한 번에 뒤집히고 말았었는데 피츠버그 입장에서도 당연 이 앤드류 히니를 올린다는 선택 자체가 그렇게 안 좋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래나 저래나 그 상황에서 결국 이 홀더맨도 멀티인을 던졌고 라미레즈도 멀티인 던졌고 산타나도 올렸던 피츠버그라서 오늘 불펜이 약해지는 것이 꽤나 너무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 나왔었던 리와 그 다음에 로메로 그 다음에 오브라이언 얘네들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들도 분명히 필승조급 자원들이었거든요. 지금 당장에서는. 그래서 그 스판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걔 빼고는 사실상 내일 나오는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도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브럴슨의 맹타로 어제는 이길 수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피츠버그는 곤잘레스, 레이놀즈, 호르비츠, 토니팸, 그 다음에 트리올로 이 5명의 힘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도 켈러 대 팔렌테 충분히 피츠버그가 공략할 수 있다는 지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7.5점의 기준점이 잡혔다는 게 이게 말이 사실 안 되는데 7.5점이라는 것 자체는 켈러가 호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저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표상으로 볼 때 켈러는 당연히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가 좀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게 좀 호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켈러가 오늘 경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볼 때는 5이닝이거든요. 6회까지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5이닝에서 그냥 3실점 하면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은데 언더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언오버 7.5점이라면 오버 예상하면서도 피츠버그가 그냥 타격으로 이거를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오버의 센티 승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오버 양상에서 피츠버그 승 사이드가 나지 않을까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타격 지표에서 좀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피츠버그 역배 가능성 꽤나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텍사스 대 LA 인저스입니다. 요거도 오늘 역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LA 인저스 제가 말씀드렸죠. 디그롬 나온다고 텍사스 승 절대 못 간다고. 결국에는 디그롬을 또 찍어 눌렀고 소리아노의 완벽투에 힘입어서 LA 인저스가 4대 0으로 1차전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런 와중에 뭐 불펜 소모 있었던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기쿠치가 당시에도 이미 그때 당시 디그롬 상대로 나와가지고 5대 4로 이제 LA 인저스가 이겼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쿠치의 피칭이 안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볼넷도 많았었고 위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줬던 게 기쿠치였었고 지금도 이제 이번 시즌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스위퍼를 버린
이 기쿠치가 나름의 그래도 자신만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피칭을 계속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넷이 많은데도 지금 3점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진 150개 잡으면서. 그래서 오늘도 기쿠치의 그런 피칭을 외줄타기 피칭이긴 합니다만 사실 좀 믿어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길과 같은 이 볼넷이 많은 선수입니다만 거기에서 증명을 더 많이 한 선수가 사실 기쿠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코빈 지금 좌투 상대로 성적을 따지고 보더라도 지금 LA 인저스의 타선이 좌투수 상대로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이미 지금 너무나도 텍사스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다 말씀을 뭐 지표를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랭키퍼부터 시작해서 조아델, 그다음 네토, 그다음에 샤뉴엘, 그다음 무어, 그 다음에 저 뭐야 워드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지금 최근에 자투 상대하면서 자투 성적이 많이 표본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자투 상대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만 상대하면서 다 안타 맛을 보고 뭐 4타수 2안타, 5타수 3안타, 뭐 6타수 4안타 뭐 이런 식으로 뭐 4할 3할 5할 뭐 이렇게 타격을 찍고 있는 애들이 LA 인저스 타선에 지금 다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지표들을 보더라도 최근 8월달에 보여준 LA 인저스의 자투 성적과 기쿠치에 대한 기대값은 오늘도 텍사스가 조금 어렵게 경기를 흘러가게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LA 인저스가 역배당을 받았는데 LA 인저스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더 두게 만드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콜로라도입니다. 이거 휴스턴 지면 이제 사고죠. 콜로라도가 이제 원정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경기이고 이제 홈에서 헌터 브라운 나와가지고 경기하는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이 사실 타격에서 지금 고민이 좀 많아요. 고민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잘 휴식을 취했고 홈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타격에서 반등을 한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마지막에 볼티모어 상대로 경기했었던 경기도 로저스 상대였기 때문에 지는 거 사실 납득됩니다. 다만 이 2차전에 보여줬었던 그 타격 능력, 타격이 1회에 그냥 반짝 몰아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 타격이 살아났다라는 거. 1차전, 2차전 보여줬던 맹타가 이제 그냥 3차전에 이제 로저스 때문에 막혔다라는 것을 오늘 고든을 상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지표 뭐 분석할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8월달 성적 보면은 콜로라도가 이겨요. 8월 성적만 놓고 보면은 타격 지표에서 콜로라도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표 자체를 갖다가 표본을 한 10일에서 7일 정도로 줄여 보면은 휴스턴의 타선은 10일, 7일, 3일 표본에서 다 상승선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에이스 투수 헌터 브라운까지 나오는데 콜로라도 상대로 이거 진다. 이거는 좀 많이 사고죠. 많이.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코어스 필드가 아닌 곳에서 경기를 이제 또 하게 되는 것이 이번 원정 두 번째죠. 피츠버그 원정에서도 그렇게 타격이 또 안 좋았으니까 그 1차전에 9대 0으로 지고 그다음에 뭐 4대 1인가 5대 1인가 지고 그다음에 또 무득점 패배를 했거든요. 4대 0이었나? 그래서 세 경기 동안 1점 냈던 게 콜로라도였습니다. 그런 원정에서 약화된 이 콜로라도의 타격 지표 8월 달에는 훨씬 좋지만 최근에 시리즈 말아먹은 8월 달에 안 좋지만 최근에 시리즈 반등을 한 그리고 에이스 투수가 나오는 홈 경기를 휴스턴이라면 핸디슨 가야 되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터지면은 어제 디트로이트 골 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스턴 핸디슨 진짜 안 좋아합니다. 헤이더한테 대인 게 한 3번인가 돼요. 헤이더 올라와가지고 마헨 죽은 게 제 기억에 분명 한 3번 정도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손이 안 가는 휴스턴의 핸디슨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경기 재밌었죠. 칼날리의 50호 홈런이 나오고 이제 시애틀, 세인디에고 개 오버 경기 나왔었죠. 어제 예상했던 대로.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표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세인디에고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애틀도 마찬가지고 선발 투수에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점수를 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JP 시어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애틀의 이제 브라이스 밀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브라이스 밀러는 재군 안조가 있는 선수였었고 시어스는 그래도 좀 호투를 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는 세인디에고 승 오버를 봤어요. 근데 이게 시애틀 승 오버가 나버렸던 경기였었죠. 시어스도 오히려 개판 털리면서 우리 판정패를 당했고 조기 강판 당했고 거기에 이제 리드를 하면서 경기를 운영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나왔던 게 이제 어제 그 전날에 나왔었던 몰간, 페랄타, 마스이 뭐 이런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이 이미 연투를 해버렸기 때문에
반강제로 이제 샌디에고의 필승조들이 출정을 하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타격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원정 딜런 시즈고 이러면도 이 경기가 7.5점이 잡힌 이유는 샌디에고의 필승조들 출전이 반강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미 이 경기가 시애틀과 샌디에고의 1.93배 동배당으로 이미 초기 배당이 배당이 나왔었고, 국내에서 시애틀의 정배당으로 강하게 밀려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걸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딜런 시즈 털릴 것 같아요. 원정에서 보여준 딜런 시즈 지표가 홈에서 지표와는 꽤나 차이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원정에서 딜런 시즈는 13경기 0승 8패 5.65를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는 13경기 6승 3패 3.86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원정에서 지금 이번 시즌 뭐 징크스 같은 느낌의 정말 부진을 하고 있는 딜런 시즈라면 오늘도 시애틀이 조금 더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생길 거고, 지금 이 조지 플랑코가 살아나면서 시애틀 타선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애들은 못 치고 있어요. 시애틀도 마찬가지고 샌디에고도 마찬가지로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더 타격감이 좋은 편, 조금 더 좋은 편은 샌디에고 쪽인데 루이스 카스티오 제가 볼 때 공략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오버 보는 경기 속에서 이게 타격전 양상수 어차피 둘이서 한 3년씩 주고받고 하면 불펜 싸움 가서 연장까지 각오를 해야 되고, 7.5점이면 연장 오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오버가 최우선 돼야 된다 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애틀 승부 못 볼 것 같아요. 후반 싸움 박빙 승부가 된 상황 속에서 후반 싸움으로 가면 불펜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저는 샌디에고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큼은. 자, 그 다음 경기 컵스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경기도 이제 오늘 정배당 경기인데 컵스 승 많이 예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이드 대 벌랜더가 저번 경기도 좀 샌디에고 상대로 아쉽게 됐죠. 대량 실점을 했는데 8월달 두 번의 호투와 두 번의 이제 좀 실망스러운 피칭이 겹쳐져 있었다 보니까 벌랜더가 오늘 어떻게 할지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지표상으로 볼 때 오늘 경기 7.5점의 기준점에서 이 경기가 책정이 되면서도 컵스의 정배당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타격 자체도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표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결국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도 오늘 좌투수 보이드를 상대로 공을 칠 수 있겠다 싶은 선수는 이 스미스, 그 다음에 실질적인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윌리안 아메즈 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데버스도 마찬가지고 뭐 라모스도 마찬가지고 플로리스도 마찬가지고 타격 자체가 제대로 좌투수 상태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그런 타격 지표 가지고는 컵스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물론 컵스도 지금 심각해요. 그나마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컵스 입장에서도 최근에 켈시라는 선수를 데뷔를 시켰습니다. 한 이제 8경기 정도 뛰었는데 얘를 데뷔시키면서 그나마 좀 이제 숨통이 좀 튀인 느낌이죠. 지금 당장 컵스의 라인업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부시, 쇼, 그 다음에 터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그 다음에 니코너, 요 정도 선이에요. 근데 이 라인업을 보면요, 얘네들 라인업이 마이클 부시가 1번 타자 나오고 이제 쇼가 9번이거든요. 그래서 9, 1, 2번에 터커까지 해가지고 9, 1, 2에서 해결이 해야 되고 3, 4, 5 치고 있는 게 스즈키 세이야, 그 다음에 피크람스트롱, 그 다음이 이 저 누구야 켈리, 얘 켈리인가? 켈리 얘일 거예요. 켈리. 얘네 3명의 지표가 쓰레기입니다. 8월 달 동안 얘들 타율이 2할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 2주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1할 7푼대, 1할 4푼대 치고 있는 게 이 피크람스트롱, 그 다음에 이 켈리, 그 다음에 스즈키, 얘네 3명이에요. 그래서 중심 타선 클린업 트리오가 삽질하고 있다 보니까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7.5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몰아칠 수 있는 게 이제 니코너 치고 그 다음에 뭐 스완슨이 죽어도 그 다음이 나오는 이제 쇼가 기회 살려서 득점권 만들고, 부시가 해결하고 못하면은 이제 그 뒤에 터커가 해결해서 점수를 좀 내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한 3회나 이때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컵스 승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지 않나. 또한 이제 불펜에서의 격의 차이가 이 경기를 컵스가 리드를 지킬 수 있게 해줄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애틀레틱스의 디트로이트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진짜로. 어제 그거 그 3루 그 수비 실책 그거 나와가지고 그거 그냥 일루 잡으면 되는 건데
그거 못 잡았고 말로 되면서 결국 이 랭길리어스를 마주해야 되는 상황을 자초했었던 게 디트로이트의 수비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로만 딱 맞았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역전패 당했죠. 스쿠발이 3대2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와중에 결국 그거를 못 지키고 어, 말로몬과 함께 이제 패전을 쳐먹고 말았는데 오늘도 이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찰리 모튼데 비도 10.5점의 기준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네, 오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찰리 모튼이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홈에서 조금 할만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애틀레틱스 원정 와가지고 찰리 모튼이 지금 호투를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부분 자체가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애틀레틱스도 계속 유망주 끌어다 쓰면서 지금 성적 자체에서는 그 제가 리틀 양키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보시면은 볼티모어 유니폼 입을 당시 애틀레틱스 원정에서 한번 볼질하다가 시원하게 털리고 3이닝도 못 채우고 강판당한 기록이 여기 여러분 눈들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버 말고는 오늘 선택지는 없다. 비도도 홈런하면은 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애틀레틱스 홈구장 바람이 이렇게 불어나가는 좀 외야로 바람이 부는 이런 구장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외야로 10마일 이상의 바람이 불어나가는 이런 구장에서 저렇게 투수들이 올라온다? 10.5점 기준점 나오면 당연히 납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도 선택지는 어, 오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다저스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제 이제 8.5점 기준점 언더는 진짜로 참 다행이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이제 다저스가 야금야금 신시내티의 마운드를 공략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제 헌터 그린이 5이닝 동안 이 3자책 5실점 경기 무려 홈런 2개를 쳐맞았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좀 부진했어요. 근데 오늘 마르티네즈 나온다? 이제 커쇼 나오면 이제 안두아르 오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안두아르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커쇼도 이제 좀 처맞을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신시내티가 어제 아무 점수도 못 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좌투 상대로 강점이 있는 안두아르의 라인업 인이 되었을 때는 이게 상황이 또 조금 달라집니다. 안두아르 부상이구나. 안두아르 부상 아니다. 나올 거예요. 안드로 나올 거니까 나왔을 때 좌투 상대 타율이 4할이 넘어가는 타자기 때문에 제 4번 타자 놔두면은 절대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커셔도 실점은 좀 각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다저스가 어제 보여준 타격은 생각 이상으로 임팩트가 컸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결국 이 그 장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것도 한계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쳤던 게 뭐 오타니가 2개 친 게 아니라 이제 앤디 파이스가 쳤던 거다 보니까 오늘 또 그렇게 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제 마르티네즈를 상대로 상위 타선의 타격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 어제 오타니가 무안타 경기를 했음에도 7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다면 오늘 경기에서 마르티네즈를 상대로는 더 임팩트 있는 경기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제 다행히도 쉐니 7이닝 피칭까지 해주면서 불펜까지 아낀 다저스라면 오늘 지는 것은 좀 사고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저스 승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안두아르 나온다는 전제 속에서는 오버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경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오늘 프리뷰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영상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 분석을 또 연패하기 싫어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늦어졌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